그렇게 새로운 물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고등학교. 오늘은 연례 행사인 전통의상 데이였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다양한 옷차림의 학생들이 북적거렸어요. 스코틀랜드 킬트를 입은 남학생, 인도 사리를 두른 여학생, 멕시코 전통 드레스를 차려입은 아이들까지. 하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한 듯 보였죠. 그때 교문을 통해 한 명의 동양 여학생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은이었어요. 지은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정성스럽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하얀 치마, 머리에는 작은 놀이개까지 달았죠. 어머니가 직접 보내준 한복이었어요. 지은이 복도를 걸어가자 학생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곧 웅성거림이 들려왔죠. 저애 뭐야? 병원 환자복 입고 왔네. 아니야, 잠옷 아냐? 너무 헐렁하잖아.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걸었어요. 미국에 온 지 이제 3개월, 아직도 영어로 대답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지은아. 케이트가 달려왔습니다. 지은의 단짝 친구였죠. 케이트는 아일랜드 전통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이게 한국 전통 옷이구나. 지은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한복이라고 해. 어머니가 보내주셨어. 정말 우아해 보여. 너무 멋있어. 케이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은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여전했어요. 지은은 케이트와 함께 1교시 역사 수업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담임인 코넬 선생님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코넬 선생님은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 차림이었어요.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매고 있었죠. 오늘이 전통의상 데이인데 선생님은 그냥 정장이네요. 케이트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코넬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전통은 이 정장이야. 미국 신사의 전통 말이지. 그때 지은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지은은 오늘 뭘 입고 온 거지? 이거 잠옷 같은데?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낄낄거렸어요. 지은의 얼굴이 또다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한복이에요, 선생님. 한국 전통 의상입니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너무 헐렁하지 않나? 마치 병원 가운 같아 보이는데. 코넬 선생님의 말에 교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케이트가 화가 나서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하세요. 아니야, 케이트. 농담이었어. 지은도 알고 있을 거야. 코넬 선생님이 손을 흔들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런 반응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지은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케이트가 옆에서 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지은아, 신경 쓰지 마. 코넬 선생님은 원래 좀 그래. 내 한복 정말 아름다워. 괜찮아, 케이트야. 지은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스치고 있었어요. 1교시 역사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지은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웃었고 어떤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지은의 사진을 몰래 찍기도 했죠. 지은은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다려서 보내준 한복이었는데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쁘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2교시 수학 시간, 지은이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담당 선생님인 존슨 선생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시선은 계속 지은에게 향했어요. 지은은 평소보다 더 구석자리에 앉아 몸을 움츠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 테이블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지은은 케이트와 함께 평소 앉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괜찮아? 케이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지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어요. 그때 근처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애 진짜 웃기지 않아? 잠옷 입고 학교 왔어. 코넬 선생님 말이 맞네. 병원 가운 같아 보여. 한국 애들은 원래 패션 감각이 없나 봐.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려다가 그만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케이트가 화가 나서 일어서려 했지만 지은이 말렸습니다. 케이트야, 그냥 놔둬. 괜찮다고.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을 반도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 시간에 브라운 선생님이 각국의 전통 의상에 대해 이야기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잠옷도 전통 의상이 될 수 있나요? 교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은 당황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어요. 지은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지은은 케이트와 함께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도서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몇몇 학생들이 지나가며 수근거렸어요. 아직도 그 옷 입고 있네. 집에 다른 옷이 없나 봐. 지은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덮고 일어섰어요. 케이트야, 나 집에 갈래. 지은아, 잠깐만. 내가 뭔가 해볼게. 케이트가 지은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지은은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시선을 느꼈어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은은 한복 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손수 만든 한복이었어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물려주고 어머니가 지은에게 물려준 소중한 옷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집에 도착한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한복을 벗었습니다. 옷장에 조심스럽게 걸어두고 거울을 봤어요.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을까요? 그날 밤 지은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이 어땠냐고 물어봤지만 지은은 좋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통화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코넬 선생님의 조롱, 학생들의 웃음소리, 카페테리아에서 들은 험담들. 모든 것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왜 자신의 전통을 이렇게 무시하는 걸까요?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케이트의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학교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어제의 한복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다시는 입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등교길에서 몇몇 학생들이 지은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일을 기억하는 듯 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도 시선을 피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1교시 역사 시간, 코넬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이 칠판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의 의미. 오늘은 각 문화의 전통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넬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지은은 어제 일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통의 의미라니, 어제 자신의 전통을 조롱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전통이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문화적 연결고리입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전통이 있고 이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죠.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말로는 전통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문화의 전통을 무시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쉬는 시간에 케이트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어제 메시지 봤어? 응, 봤어.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야? 케이트가 신비롭게 웃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학생회에서 공지사항이 있을 거야. 너도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일걸. 지은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케이트의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방송이 울렸습니다. 학생회장인 제이슨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 특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바로 세계문화의 날 행사인데요. 각국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발표를 원하는 학생은 학생회실로 신청해 주세요. 특히 다양한 국가 출신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이 끝나자 카페테리아가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지은을 쳐다봤어요. 어제 한복 사건을 떠올리는 듯 했죠. 케이트가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거야. 이 기회에 내가 한국 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봐. 아니야, 케이트. 나는 발표 같은 거 못해.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제 일로 이미 상처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나서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사람들이 내 문화를 잘못 이해하도록 놔둘 거야? 케이트의 말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어제 조롱당하고 숨어버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거든요. 오후 수업 내내 지은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발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머릿속에서 어제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코넬 선생님의 조롱, 학생들의 웃음소리, 카페테리아에서 들은 험담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 어머니가 한복을 입혀주며 했던 말들, 한국 전통에 대한 자부심. 그런 소중한 것들이 단지 무지 때문에 조롱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방과 후 지은은 도서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 관한 책들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어요. 한복의 역사, 한국의 예절, 전통 음식, 명절 문화까지.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한국 문화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냥 한복이에요라고 간단히 말한 것이 전부였죠. 한복에 담긴 의미, 역사,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도서관이 조용해지자 지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복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색깔의 의미, 입는 방법, 현대적 변화까지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학생회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신청서를 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에 가까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생회 담당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봤어요. 정말 발표하겠다는 거죠? 네,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발표자 명단이 공지되었습니다. 지은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지만 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이제 일주일 후면 발표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매일 밤 준비에 몰두했어요. 단순히 한복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어제의 조롱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러 드디어 세계 문화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한복을 꺼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도망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보내준 한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연한 분홍색 저고리와 하얀 치마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부끄러움 대신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왜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서였을 겁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지난번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지은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지은은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또 입고 왔네. 오늘 발표한다며? 뭘 말할지 궁금하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지은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의지가 굳어졌습니다. 케이트가 달려와서 지은을 반겼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어. 오늘 발표 준비는 다 됐어? 응,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 지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덕분이었어요. 1교시 수업을 마치고 2교시가 되자 전교생이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세계 문화의 날 행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무대 위에는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걸려 있었고 발표자들을 위한 마이크와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개회사가 끝나고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 출신 학생이었어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자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어요. 두 번째는 인도 학생, 세 번째는 아일랜드 학생이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지은은 무대 옆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지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지은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음은 한국에서 온 지은 학생입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어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줄에는 코넬 선생님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자신을 조롱했던 바로 그 선생님이었죠.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지은입니다.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입고 있는 한복에 대해서요. 지은은 자신의 한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웅성거렸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들었어요. 일주일 전 어떤 분이 제 한복을 보고 잠옷 같다고 하셨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이 지난주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코넬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문화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죠.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힘있게 변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1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에요. 스크린에 한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이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내용들이었어요. 한복의 곡선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저고리의 부드러운 선과 치마의 우아한 실루엣은 한국인의 미의식을 담고 있어요. 학생들이 점차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지은의 설명을 들으면서 진지해졌어요. 한복의 색깔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입은 분홍색은 사랑과 애정을, 하얀색은 순수함과 정직함을 의미해요. 지은은 자신의 한복 각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한복을 입는 방식에도 예의가 담겨 있습니다. 저고리를 매는 방법, 치마를 입는 순서, 모든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강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경청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감탄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었어요. 전통이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살아있는 문화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통은 다른 문화를 존중할 때 빛이 납니다. 이 말을 하며 지은은 코넬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당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코넬 선생님을 바라보며 한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진정한 전통은 다른 문화를 존중할 때 빛이 난다는 그 말이었죠.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지는 때로 편견을 낳고 편견은 상처를 만들어내죠. 지은의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어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까지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그 무지를 지혜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죠. 스크린에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의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킬트, 인도의 사리, 일본의 기모노, 그리고 한국의 한복까지 모든 의상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전통 의상들은 저마다의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습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모두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거든요. 앞줄에 앉은 몇몇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다른 문화의 전통을 조롱한다면 어떨까요? 지은이 질문을 던지자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이 일주일 전 일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교양과 인격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며 지은은 다시 한번 코넬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특히 교육자라면 더욱 그렇죠.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오히려 편견을 심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통 교육의 실패가 아닐까요? 강당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지은의 말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내성적이던 그 동양 여학생이 이렇게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지은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름이 틀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시작한 박수가 점차 번져나갔어요. 진정한 전통은 자신의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통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지은은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신중하게 고민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전통의 날에 정장만 입고 와서 다른 학생의 전통 의상을 조롱하는 것이 과연 전통적인 행동일까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코넬 선생님에게 향했어요. 진정한 미국의 전통이라면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 아닐까요?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국적인 가치가 아닐까요? 이 말을 들은 몇몇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은의 논리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은이 코넬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전통의 날에 넥타이만 맨 채로 앉아서 다른 문화를 조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전통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환호성과 함께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케이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 학생들도 모두 일어서서 지은을 응원했어요. 심지어 일부 교사들까지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코넬 선생님만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듯 당황해하고 있었죠. 지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인사했습니다.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어요. 마치 콘서트가 끝난 후처럼 열광적이었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가는 지은을 여러 학생들이 둘러쌌습니다. 모두 지은의 발표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했어, 지은. 내 말이 완전 맞아. 코넬 선생님 얼굴 봤어? 한복 정말 아름답다. 왜 진작 몰랐을까? 학생들의 반응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롱과 무시 대신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코넬 선생님과의 대면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그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은은 궁금하면서도 떨렸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때 지은은 강당 구석에서
코넬 선생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선생님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당이 점점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지은의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실로 향했어요. 지은도 가방을 챙겨 나가려던 참에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은 학생. 뒤돌아보니 코넬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처져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죠.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발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지만 직접 대면하니 긴장이 되었거든요. 네, 선생님. 코넬 선생님이 지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인 것이었습니다. 지은 학생, 정말 미안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일주일 전 제가 한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상처가 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코넬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교육자로서 학생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오히려 편견을 보였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은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35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왔죠.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당신의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어요. 무지와 편견이 제 눈을 가렸거든요. 지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처음에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뭘 배웠다는 거죠? 때로는 갈등이 더 나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저도 우리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코넬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은의 성숙한 대답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그리고 제가 더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는데 이제는 제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은의 말을 들으며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현명한 학생이군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선생님. 그게 진정한 교육 아닐까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일주일 전의 갈등이 이제는 상호 이해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때 케이트가 강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어디 있었어? 모든 학생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케이트가 지은과 코넬 선생님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 선생님도 계시네요. 코넬 선생님이 케이트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케이트, 너도 미안하다. 내가 지은을 옹호했을 때 제대로 듣지 못해서 말이야. 괜찮아요, 선생님. 중요한 건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니까요. 케이트의 밝은 대답에 세 사람 모두 웃었어요. 코넬 선생님이 다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학생,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다음 주 역사 시간에 한국사에 대해 특별 수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물론이에요, 선생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거든요. 코넬 선생님의 진심 어린 약속에 지은은 감동했어요. 일주일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사람은 강당을 나서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가 상호 존중과 이해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지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복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자신의 나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지은아, 다음에 한국 음식도 소개해 줄 수 있어? 한국어도 가르쳐줘. 정말 궁금해. 내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우리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학생들의 반응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시와 조롱 대신 관심과 존중이 가득했어요. 지은은 이 모든 변화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복을 다시는 입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욱 자주 입고 싶어졌거든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다른 문화들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에요. 코넬 선생님과의 갈등이 결국 더 큰 이해와 성장으로 이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은의 발표는 단순한 개인적 성공을 넘어 학교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고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은이 다시 한복을 입고 등교했습니다. 이번에는 연보라색 저고리에 진분홍 치마를 입었어요. 복도를 지나가자 학생들의 반응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 오늘 한복도 너무 예뻐. 저 색 조합 정말 멋있다. 지은아, 나중에 한복 입는 방법 가르쳐 줄 수 있어? 조롱과 무시 대신 진심 어린 칭찬과 관심이 쏟아졌어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학생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주었습니다. 1교시 역사 수업 시간, 코넬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손에 한국 역사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지은 학생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이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나가자 박수가 터졌어요. 수업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지은이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고 코넬 선생님이 세계사적 맥락에서 보완 설명을 해주었어요. 학생들은 평소보다 훨씬 집중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겪었다는 걸 몰랐어요.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인 문자라니 신기해요. 한국 전쟁이 아직 기술적으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학생들의 진지한 질문에 지은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나라 출신 학생들이 모여 앉아 각자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멕시코에서 온 카를로스가 전통 음식에 대해 설명했고 인도에서 온 프리아가 힌두교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케이트도 자신의 가족 전통에 대해 나누었어요. 지은은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용기 있는 발표가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방과 후 지은은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 관련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요청으로 한국 문화 소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명의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한복을 보고
가장 심하게 놀렸던 학생 중 하나였어요. 지은아, 미안해. 그때 정말 무례했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이제 이해해주니까 고마워. 나도 우리 가족 전통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 내가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더라고. 이런 대화들이 지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단순히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지은아, 정말 대견하다. 내가 그렇게 용감하게 우리 문화를 지켜줘서 고마워. 아버지도 감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냈구나.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다. 부모님의 칭찬에 지은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다음 주가 되자 학교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정식으로 국제문화주간을 제정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매월 한 나라씩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국은 당연히 한국이었어요. 지은은 문화주간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지은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코넬 선생님은 역사적 배경 자료를 준비해 주었고, 케이트는 홍보를 도왔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한복을 조롱했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문화주간이 시작되자 학교는 한국 문화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에는 한국의 사계절 풍경 사진이 걸렸고, 카페테리아에서는 김밥과 불고기를 맛볼 수 있었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지은이 직접 진행한 한복 체험 부스였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보내준 여러 벌의 한복을 학생들이 입어볼 수 있었거든요. 와, 정말 우아해 보여. 이 옷을 입으니까 자세가 저절로 곧아지네. 한복 입고 사진 찍어도 돼?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지은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조롱받았던 한복이 이제는 모든 학생의 사랑을 받고 있었거든요. 문화주간 마지막 날, 지은은 다시 한번 전교생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5,000년 역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으로 발전했죠. 지은의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은 감탄했어요. 몇 주 전의 내성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지은은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을 둘러싼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케이트를 비롯해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된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요. 한복을 입고 조롱받았던 그날부터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갔어요. 한 달이 흘러봄이 깊어갔습니다. 학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된 것 같았어요. 복도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고 각국의 전통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도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뿌듯한 것은 자신이 변화의 촉매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복 사건으로 시작된 작은 갈등이 결국 학교 전체의 문화적 성숙으로 이어진 것이었거든요. 매주 화요일은 지은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코넬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세계 문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 수업은 이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택 과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었어요. 지은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직접 오신 것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정식으로 초청한 문화 강연자로 오신 거였죠. 어머니는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지은의 한복도 아름다웠지만 어머니의 한복은 또 다른 품격을 자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은이의 어머니 김미영입니다. 어머니의 유창한 영어에 학생들이 놀랐어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 미국에서 유학하신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오늘은 한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철학과 삶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으로서 말이에요. 어머니의 강연이 시작되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복의 기본 구조를 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저고리는 하늘을, 치마는 땅을, 그리고 그것을 입은 사람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를 나타내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한복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복을 입는 방식에도 예의가 담겨 있습니다. 저고리를 매는 방법, 치마를 정리하는 방식, 모든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시연해 보이시자 학생들이 진지하게 지켜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복을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계절에 따라 다른 한복을 입나요? 남자 한복도 있나요? 어머니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은이에게 한복을 보낸 이유는 단순히 예쁜 옷을 입히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겼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겪은 일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상처받을 줄 알았다면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큰 일을 해낸 것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강연이 끝난 후 지은은 어머니와 함께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복도에 걸린 각국 문화 속의 포스터들, 다양한 나라 출신 학생들이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시며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학교구나.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 코넬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지은 어머님, 오늘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은이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지은은 뭉클함을 느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저녁에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은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처음 한복을 입고 조롱당했던 날부터 발표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처음에는 그냥 예쁜 옷 입히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몰랐어. 엄마, 저도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들도 모두 소중하다는 것도요.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 그게 바로 진정한 전통의 의미야.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것들을 존중하는 마음 말이야. 다음 날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 배웅을 나온 지은에게 어머니가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지은이 놀이개를 받아들며 눈물이 났어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담긴 유산이었거든요. 잘 간직할게요, 엄마. 그리고 지은아,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줘.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지은은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지은은 다시 한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했어요.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지은을 보고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일본에서 온 유키야. 내 옷 정말 예쁘다. 혹시 일본 기모노도 알아?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기모노도 정말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야. 언제 한번 입어보는 거 보여줄 수 있어? 정말? 나도 내 한복 입어보고 싶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주변 친구들도 웃었어요. 이제는 이런 문화 교류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한복을 입고 처음 학교에 갔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지은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지은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복으로 시작된 작은 갈등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작은 이해와 존중도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지은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